자,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작가 볼래? 성석재라고 돼 있지. 이 사람은 해학의 대표적인 작가인데 최만식을 뒤를 잇는 사람이야. 최만식 혹시 아나? 모르나? 뭐라 돼 가면. 자, 시대적 배경 몇 년대? 주인 혹시 필기한 거 없나? 공부 안 하나? 얘는 책이 없고 얘는 필기가 안 돼. 아니 학습지로 했나 이거? 일단 적자. 90년대다. 1990년대 쌤 대학 다닐 때. 그 신대리라는 농촌 마을이 시간적 공간적 배경이다. 90년대라는 거 알아놔야 돼. 60년대 70년대 아니니까 헷갈리면 안 되고. 시점은 몇 인치 무슨 시점? 어떻게 1인칭이 되니? 처음에 봐라. 황만근이 없어졌다 하면 1인칭이 될 수가 없잖아.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가운데 민씨 나오는 부분 있지. 이 소설에서 민씨만 황만근을 옹호하는 사람이야. 다른 사람들은 황만근 별로 안 좋아한대. 바보라고 취급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 가운데 부분 민씨 관점으로 서술되는 부분이 있거든. 요걸 뭐라고 하느냐면 전지적 작가 시점 중에 선택적 시점이라 그래. 나 이거 그림 그려줄게. 선택적 시점이라고 한다 이걸. 그래서 이 시점 파트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 시대적 배경도 그래서 알아놔야 돼. 90년대는 시대적 배경. 자, 이 소설은 전의 형식을 다다. 전. 우리가 뭐 유충렬 그거는 다른 거구나. 우리가 전이라면 전기문 생각하면 된다. 황만근의 일대기를 다룬 소설이라고 생각하면 돼. 전의 구성을 취하고 있다. 그거 알아두시면 되고. 여기 농촌에 있는 사람들, 신대리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이기적인 사람들이야. 자기 이득만 추구하는 사람들이고 황만근이 없어져도 별 관심이 없어요. 그 동네 바보 없어져도 생각하는 중이대. 그거 생각하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발단부터 시작할게. 시작을 어떻게 한지 봐. 황만근이 어떻게 됐어? 없어졌다로 시작하지. 그러면 어떻게 없어졌는지 그걸 추적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제일 뒤에 가면은 민씨가 비문 새기는 부분이 있는데 너 책에 있는 건 모르겠지만은 일단 황만근이 실종한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된다는 거. 그러면 당연히 독자들에게는 흥미를 주겠지, 그지? 왜 없어졌지 이런 거 생각하게 되잖아. 새벽에 혼자 경운기를 타고 집을 나간 황만근은 늘 들리를 나가면 돌아오는 시각인 저물 때 돌아오지 않았다. 술을 마시고 취해도 12시가 될락말락한 한밤이면 돌아왔는데 이번에는 아니었다. 평생 단 하루 외박한 뒤 돌아왔던 그 시각. 횟대의 닭이 울음을 그치는 아침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다. 자, 저물녘에도 돌아오지 않고 한밤 아침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는 중이야. 마을 회관 앞 황만근이 직접 심어놓은 등나무 덩굴 아래 직접 짠 평상에 사람들이 모였다. 먼저 이장이 입을 열었다. 망그인지 방그인지 여기 보면 사투리가 경상도 사투리거든. 그래서 그거 억양을 살려서 이해를 해야 돼. 딴 지역애들은 이걸 이해 못한 사람들도 있더라. 망그인지 방그인지 요 주인공 이름은 황만근인데 만근인지 방그인지라는 거는 말장난 치는 거지. 이런 걸 뭐라 그래? 말장난 치는 걸 뭐라 그러노? 언어 유희라고 하잖아. 이런 것도 시험 문제로 자주 나온다. 언어 유희가 사용된 다른 거 찾아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 너 봉산탈춤 너 그건 남성용 1학년이고 봉산탈춤에 보면 이런 거 있는데 계잘양자에 개다리 소반이라는 양반 나오신단 말이요. 뭐 이런 거 있거든. 그 양반을 개에다 비유한 표현들 그런 게 언어 유희에 해당한다. 그 바보 자석 하나 때문에 자 황만근을 마을 사람들은 뭐로 바보라고 인식하는 중이지. 소여물도 못하러 가고 이게 뭐라 20마리나 되는 소가 한꺼번에 밥 굶는 게 중요하가 바보 자석 하나 어디가 술 처먹고 집에 안 오기 중요하가 쓰거라. 그러니까 황만근이가 없어진 거는 중요한 게 아니지. 소 여물 미는 게 더 중요한 거야 지금 이장은. 마을에서 연장자 축에 들고 가장 학식이 높아 해마다 한 번씩 지내는 용왕제의 축을 초안을 잡는 황재석 씨가 받았다. 성씨가 뭐고 이 사람은?
황재석 시제. 아까 만근이도 성씨가 황씨제. 왜 이러냐면 촌에 가면은 이런 동네가 되게 많거든. 집성촌이라고 들어봤나? 같은 성이 모여 있는 촌부락이야, 부락이. 그러니까 촌에 가면 이런 성씨들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황씨 집성촌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제주도에 가면은 현씨가 되게 많거든. 성이 현씨를 가진 사람들. 제주도 사람들은 대부분 현씨 성 가진 사람은 전부 다 제주도 사람들이다. 주변에 현씨 있나? 없나? 넌 친구가 없구나. 자, 그래도 원래 있던 사람이 없어지면 필시 연유가 있는 기라. 사람이 바늘이라 모래라. 기왕 없어진 게 어디 있어? 그냥 없어진 게 어디 있어? 암만 그래도 우리 동네 사람 아니라. 방거이 아니다. 망거이가 망거이는 아까 이장이 한 말이잖아. 언어 유희로. 방거이란 말은 저기 반편이란 말이 나오는데 지능이 모자란 사람을 반편 이런 말 쓰거든. 그래서 방거이라는 말도 여기 지금 말장난처럼 사용하고 있는 거야 이 사람들이. 망거이가 여기서 나서 사는 동안 한 번도 밖에서 안 들어온 적이 없는데 말이라. 아이지 어르신 가가 군대 간다 했을 때 여운지 토끼인지 하고 밤새도록 싸우니라고 하루 안 들어왔습니다. 너 책에는 없는데 그 신체 검사 받고 군대 징집 영장 나 신체 검사 받고 집에 돌아온 길에 토끼랑 싸우거든. 망거이가 자신보다 커다란 토끼를 만나. 그런 대목이 했어. 용왕제에서 집사 역을 하는 누구? 황동수. 또 황씨제. 집성촌이라서 이렇다. 쉽게 말하면 다 집안 사람이라고. 우스개처럼 말을 이었다. 아침밥을 먹기도 전에 황만건의 아들이 찾아와 황만건이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길래 얼결에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역할을 하게 된 민씨는 동글빼기치야 민씨. 자, 이 소설에서 유일하게 황만건을 어떻게 보는 인물이라고? 긍정적으로 보는 인물이다. 그러니까 민씨 빼고는 다 세모라 생각하면 돼. 황만건 까는 놈들. 이해되겠지?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간다 생각하고 참견했다. 어제 걸기가 대한다 하고 간 사람이 누굽니까? 황만건 씨하고 같이 간 사람은요. 걸기대하는 사람 본 사람은 없나요? 여기 걸기대에는 농민 부채 탕감을 위한 농민들이 시위하러 간 거거든. 근데 황만건만 안 돌아온 거야. 다른 사람들 다 돌아왔는데. 이해됐지? 너는 잘 모르지만 이때 1994년도에 나는 기억나는데 94년도에 무슨 일이 있으면 우루과이 라운드라는 게 있었어. 근데 잘 모르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루과이에 있는 농산물을 관세 없이 들여오는 거야 우리나라로. 그럼 우리나라 농민들이 되겠노? 그 몰락도 몰락인데 우리 농민들의 곡식 생산하는 가격이 확 떨어질 거 아니야. 먹고 살기 힘들겠지. 근데 우루과이 이렇게 겉으로는 우루과이 라운드인데 우루과이에서 수입하는 농산물을 관세 없이 들어온단 말은 우루과이의 농장주가 다 미국인들이야. 결국 미국이 한 짓이거든. 그냥 맨날 우리 대모로 대고 그랬다. 그 때문에 싸우고 막 농민들과 같이 막 죽 대나무 들고 막 경찰들하고 싸우고 그랬다. 그때. 그랬던 시절이 있었다고. 그러다가 3년 뒤에 IMF가 터지잖아. 그지? 그리고 더 재밌는 게 95년도 정확히 기억 안 나. 95년인지 96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수산대랑 부산공업대가 부경대로 합쳐. 원래 부경대가 없었거든. 수산대학이란 곳하고 부산공업대학이 합쳐서 부경대가 돼 그때. 그때 촌에 가서 농촌 가서 데모하고 부산에 와갖고 또 부산에서도 데모하고 그랬다. 부경대 합치는 것 때문에. 왜냐면 기존 학생들이 없어지는 거니까. 자기 학교가 없어지는 거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네. 본게. 이 장은 계속 빈정거리 사람이라고 아닌데 어디 했노? 13번째 줄. 자리에 모인 대여섯 명의 황씨들은 자 대여섯 명의 황씨들 여기서 알 수 있지. 집성촌이라서 이렇다는 거다. 우연히 황씨가 모인 게 아니라고. 됐죠?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더니 모두 고개를 흔들었다. 사람이라고 민명이 되나? 군전체 사람이 모두 모였다는 기 백명이 될라나 말라나 한데 방거이는 돼지고기 방금만 해서 그런지 안 보이도록 한게 장난치고 이제 또 이것도 뭐 어느 유인지 알겠지? 돼지고기 방금만 해서 황만건 계속 까는 거다 이 사람들이. 죽든 말든 아가 사라지든 말든 상관은 안 한 거야 이 사람들이. 이장은 계속 빈정거리듯 말을 이었다. 민씨는 이장이 걸기대회 전날 황만건을 따로 불러 무슨 말을 건네던 것을 기억해냈다. 무슨 말이 뭐냐면 꼭 경운기를 타고 걸기대에 참석하라 했거든 이장이. 그러니까 황만건이만 경운기 타고 가. 다른 사람들은 그냥 트럭 타고 갔다 오는데 버스 타고 갔다 오는데
그젯밤에 내일 걸기대 한다고 사람들 모였을 때 이장님이 황만근 씨에게 뭐라고 하셨죠? 모임 끝난 뒤에 이장은 민 씨를 흘기듯 노려봤다. 불쾌하죠. 그러니까 황만근이 실종한 게 이장 지 때문이라 생각하는 것 같아서 왜 농민 보고 농민 걸기대 꼭 나오라 했는데 뭐가 잘못됐나. 민 씨는 자기도 모르게 따지는 어조가 되었다. 어조에 동글빼기 쳐봐. 이런 걸 우리가 표현 중에 언어적 표현 중에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면 반언어적 표현이라 그래. 그러니까 감정을 드러내는 거야. 밥 먹어 하면은 질문하는 거지. 밥 먹어 하면 명령이고 그지. 밥 먹어 하면 내가 지금 먹는 거고 평서형이고 이제 그런 걸 반언어적 표현이란다. 그 어조에 따라서도 느낌이 다르게 전달된다는 거. 군 전체가 모두 모여도 몇 명 안 됐다면서요. 그런 자리에 황만근 씨가 꼭 가야 합니까? 아니 황만근 씨만 가야 할 이유도 있습니까? 따로 황만근 씨한테 부탁을 할 정도로. 이 사람이 뭐라 하는 기라. 이장이 동민한테 농가 부채 탕감 촉구 전국 농민 총걸기 대회가 있다. 꼭 참석해서 우리 입장을 밝히자 하는데 뭐가 잘못됐단 말이라. 잘못이란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돌아왔는데 왜 황만근 씨만 못 오고 있나 하는 겁니다. 지금 잘 보면 민 씨만 표준어를 쓰고 있지. 다른 사람들은 다 사투리를 쓰는데 그지? 그런 것도 차이점이다. 내가 아나 혹시 그 황만근이라는 작품이 모고에 나왔을 때 너가 표준어 사용하고 있는 거는 황만근을 옹호하는 인물이다 이렇게만 생각해도 되거든. 독해할 때 나머지는 다 황만근 까는 사람들이니까. 내가 아나 읍에 가 보이 장날이더라고. 보나마나 어디서 술 처먹고 주질러 앉았을 기라. 백리길을 기운기를 끌고 갔으니 시간도 많이 걸리기고. 다른 사람들은 말이 없었고 민씨와 이장만이 공을 주고받는 꼴이 돼버렸다. 글쎄 그 자리에 꼭 황만근 씨만 기운기를 끌고 갔어야 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도 고장난 기운기를. 기운기를 끌고 오라는 게 내 말이라. 투쟁 방침이 그렇다 카이. 기운기도 그렇지 고장은 무신고장 만그이가 그걸 하루 이틀 몰았나. 남들이 못 모다 뿌이지. 그럼 이장님은 왜 기운기 안 타고 가고 트럭 타고 가셨나요? 이장님부터 솔선수범 해야지 다른 동민들이 따라할 텐데 지금 거꾸로 됐지 않습니까? 내가 면사무소에서 인원 점검하고 다른 이장들 의논도 해야 되고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 기운기를 타고 언제 가고 말고 자빠졌나. 다른 동네 이장들도 면사무소 앞에서 모여갖고 트럭 타고 갔는 거를 진짜로 기운기를 끌고 갔으면 군대에는 늦어도 한참 늦었지. 군청에 갔는데 비가 와가 있고 온 사람도 몇 없더마. 소리만 몇 번 지르고 왔지. 군청까지 기운기를 타고 갈 수는 있던가. 국도에 차들이 미치게 많고 쌩쌩 달리는데 받침은 왜 놨고. 다른 동네에서는 자가용으로 간 사람도 셌어. 사투리 잘하지? 그러니까 딴 지역 애들이 이해를 못한다니까. 너는 알아먹겠지만 지금. 그러니까 국도를 갈 때는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경기를 여러 대 끌고 가자는 거 있지 않습니까? 시위도 하고 의지도 보여준다면서요. 허허 나 참. 아침부터 바쁜 사람 불러내 놓더이 사람만 알아듣도 못하고 엉뚱한 소리만 했어. 누구 맹구로 반동가리가 났나. 누구 맹구를 때 누구가 황만거이겠지. 민씨도 니도 반거이가 반표이가 이 얘기다. 기어이 민씨는 버럭 소리를 지르고야 말았다. 반편은 누가 반편입니까? 옆에 나와있지 반편 뜻. 보통 사람보다 모자라는 사람. 이장인이 지도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방침을 정했으면 그대로 해야지. 양복 입고 자가용 타고 간 사람은 오고 방침대로 경기 타고 간 사람은 오지도 않고 이게 무슨 경우냐고요. 약속 지킨 사람은 손해를 보고 약속 빠르게 행동한 사람은 손해를 안 본다. 됐죠? 중략. 자, 전개 파트인데 여기서부터는 황만근이 마을 사람들과 다르게 이타적인 삶을 산 일화를 소개하는 중이다. 이타적인 건 남을 이롭게 한단 말이지. 반대말이 이기적인 거고. 그러면 황만근 마을에 사는 이 신대리에 있는 마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노? 한자성으로 바꿔볼까? 응? 이기적인 사람. 이타 반대말이잖아. 반대말로 아전인수라고 한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에 해당하는 마을 사람들의 태도에 해당하는 한자성어를 찾아라면 아전인수를 고르면 된다. 제 논에 물대기. 자기 논에만 물을 대는 거야. 딴 논에 물 안 대고. 이해됐죠? 자기 논에 물대기. 지은아 요거 뭐 표지가 마음에 들진 않겠지만 송중기 얼굴인데 저기 다음 쪽에 풀으면 된다. 마을에서 젊은 축에 드는 45살의 황영석은 황만근이 벽돌을 찍고 구덩이를 파서 지은 마을 해관 변소에서 분뇨를 퍼내면서 밑줄 쳐. 번호 매개 1번. 지금 황만근의 부재를 알게 됐지 그 뒤로. 그러니까 원래 누가 퍼낸 거고 이거를.
마을 해관의 똥을 황망거이가 그동안 막 그냥 마을에 꾸준 일을 황망거 혼자 다 한 거야. 근데 이거 하면서 뭐 한 거 황망근의 부재를 알게. 그러니까 황망근의 부재를 알게 된 계기다. 분뇨를 퍼내면서 깨닫게 된 거지. 그래서 번호 1번 매기 놓고 뒤에 또 나온다. 한 세 가지 정도, 네 가지 정도 빨리 온다. 책 가져왔어? 네. 39쪽. 그리고 좀 제발 좀 챙기고 다녀. 네? 깜짝 놀랐겠네. 네. 읽고 있어. 역시 도시적인 엄마랑 통화했다. 아, 엄마요? 넷째 줄이다. 시윤아. 49쪽 넷째 줄이다. 앞부분은 쌤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 나중에 확인하고. 넷째 줄 봅니다. 망그의 자석이 있었으면 내가 돈을 100만 원 준다 해도 이런 일을 안 할 낀데. 자, 그 황망근이 그동안 계속 이 꾸준히 일을 혼자 한 거야. 아이고 이 망할 놈의 똥냄새. 여럿이 싸다서 그런지 독하기도 하네. 이기 곡석한테 독이 될지 약이 될지도 모르겠구만. 이거 퍼갖고 뭐하노? 이제 퇴비 만들지. 비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똥하고 너는 만드는 거 본 적 없지? 사람 똥하고 가축들 이제 돼지나 소똥 섞어갖고 지푸라기랑 그래갖고 묵히거든. 그럼 그걸로 거름을 준다고. 그 누구 먹는 쌀이 그렇게 만든 거야 옛날에는 다. 누구 똥 갖고 만든 거라고 아유씨. 황망근에 있었으면 군말 없이 했을 일이었다. 늘 그렇듯이 벙글벙글 웃으면서. 망거이가 있었으면 저 걸음이 우리 밭으로 올 낀데 그도 밑줄. 2번 황망근의 부재를 느끼게 되는 계기다. 처음은 똥품에서 느꼈고 두 번째는 우리 밭으로 올 낀데 이 말은 망거이가 우리 밭 이 대사를 치는 사람 밭에다가 걸음을 저어줬단 말이잖아. 똥도 퍼고 걸음도 나눠주고 이랬단 말이야. 부재를 느끼게 된 계기 두 번째대. 시윤아 이거 학교에서 수업 안 했나? 했어요. 했는데 왜 아무런 필기가 안 되노 쟤 둘이는? 네? 저희 책에 뭐 안 해요. 책에 뭐 안 해? 쌤이 소설도 안 읽으시나? 우리 그냥 우리 알아서 읽고. 아 알아서 읽고 읽기 싫어서 그런가 보다. 나도 읽기 싫어 죽겠다 지금. 망거이가 도대체 어디 갔노? 마을 회관역 곁 조그만 밭에 채소를 심어먹는 여씨 노인도. 그러면 여씨 노인이 한 말이지 우리 밭으로 걸음이 올 낀데라고 한 거. 그럼 여씨 노인하고 묶어라. 방금 밑줄 친 거라. 너가 모의고사 풀 때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단 말이야. 글을 읽을 때. 그러면 제시문을 올라갔을 때 어디를 볼지 판단이 서잖아, 그지? 아무 표시 없이 읽으니까 너가 맨날 힘든 거야. 황망근의 부재를 알게 되었다. 황망근은 마을 공통의 분뇨를 똥을 역시 자신이 판 마을 공통의 분뇨장으로 가져가서 충분히 익힌 다음 어떻게 나눠줬어? 공평하게 나눠줬지. 똥을 공평하게 나눠주는 것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닐 거 아니야. 자기 일도 아니잖아. 지금 지 밭에만 똥을 갖다 놔도 되는데. 황영석처럼 지가 펐다고 바로 지 밭에 가서 뿌리지는 않았다. 이런 걸 뭐라고? 이기적인 태도라 했지? 그럼 황영석의 태도 역시 아전인수라고 하겠네, 그제? 한자성어로 아전인수를 했다. 이기적인 사람 가리키는 말. 얘들은 오늘 다 코스프레를 똑같이 해가 왔노. 체육복 다 바지 다 입고 왔노. 서 있었다. 저번 거만 낫다. 이 체육복이 좀 있어 보인다. 빨간 거요? 삼선이 있으니까 약간 좀 있어 보인다. 저번 거 정말 보기 싫었는데. 황영석처럼 지가 팠다고 지 밭에 가져다 뿌리지도 않았고 여씨 노인처럼 일찍 남편을 잃고 혼자 몸이 된 노인들에게는 알고 그런지 모르고 그런지 더 자주 걸음을 가져다 주었다. 더 챙겨준 거지. 망거한테 물어보자. 아이들은 소꿉장난을 하다가 3번 아들도 황망근의 부재를 알게 된 계기가 소꿉장난할 때 황망거이가 정리를 해줬거든. 공평하게 뭐 하는 걸. 공평무사한 것이 황망근 평생의 처사였다. 그에게는 판단 능력이 없는 듯 했지만 아까 반편이라 했잖아, 그지? 시비를 물으러 가면 여기 시비라는 단어가 있는데 너가 잘 뭐 흔히들 친구가 이제 뭐 그러 하면 시비 걸지 마라 이런 말 쓰잖아. 시비 걸지 마라 이런 말 써. 시비가 뭔지 아나? 이거 의외로 잘 모르던데. 너는 시비란 말을 모르고 썼네 그동안, 그지? 옳고 그름을 시비라고 한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라 이 말이라. 시비 걸지 마라 이 말은. 이해되겠지? 내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거 말하지 말라고 나한테. 내가 대하기 싫단 말이잖아. 시비 걸지 말라는. 알고 말해라 그러니까 멍청하게 말하지 말고. 시비를 물으러 가면 그러니까 옳고 그른 거를 물으러 가면 이해됐나?
간호라면 언제나 공평무사한 자연의 이법에 대해 깨우치게 되고 싸움은 끝이 났다. 그러면 황만근의 평소 스타일은 어떤가? 공평무사하게 이야기해 준다는 거다. 그지? 솔로몬 같네. 또는 물어보나 마나 명약관화 한자성어다. 뜻 알아놔야 돼. 불보듯 뻔하단 말이다. 옆에 나와 있죠. 한자성어다. 이런 거는 내신 시험 칠 때는 빈칸 내놓고 들어갈 한자성어를 써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 황만근을 들먹였다. 망거이도 알기다. 또한 동네에서 오래도록 내려온 노래 구태여 제목을 붙이자면 황만근가를 자기도 모르게 중얼거리게 되면서 4번 황만근가를 자기도 모르게 중얼거리게 되면서 4번 황만근 부재를 느끼게 되는 계기 네 번째다잉. 됐니? 황만근과 황만근의 노래 아니 황만근에 관한 노래는 이렇게 부른다. 먼저 황! 하고 단호하게 크게 소리쳐서 주의를 끈 다음 한 박자를 쉰 뒤에 마안 그은 하고 두 박자로 느릿하게 부른다. 나 이게 도저히 감이 안 와서 실제 성우가 읽는 걸 들어봤거든. 내가 방금 한 걸 똑같이 읽어. 황! 마안 그은 이렇게 읽는다고. 이어서 백분, 찌번, 역근, 팔푼, 두마리 하고 빠르게 센다. 이거는 100번이고 10번이고 10근이고 8푼이고 두마리인데 발음이 좀 어줍잖지. 그래서 황만근의 발음을 그대로 표현한 거다. 황만근 바보라고 지금 놀리는 노래다 쉽게 말하면. 마지막으로 그래 반근하고 느긋하게 마친다. 이 노래는 황만근의 일생이 들어있고 모든 노래가 그렇다시피 노래를 부르는 마을 사람들의 대체 경험과 정서가 녹아있다. 황은 성을 말한다. 신대 1, 2는 황씨들이 50여호 모여 사는 뭐라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집성촌. 신대 1, 2가 이 글의 공간적 배경이지. 2년 전에 귀농한 민씨 같은 타성바지는 이제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자기랑 성이 다른 사람들이지. 황씨 집안의 대릴 사이로 들어온 노씨를 포함 전체에서 2가구밖에 없어. 나머지는 전부 황씨 집안들이야. 됐죠? 신대, 세터는 이름이 암시하듯 새로 생긴 마을이다. 황만근의 부친은 전쟁 중에 죽었어. 여기서 전쟁은 언제겠노? 6.25겠지. 1950년 6.25 전쟁. 그의 어머니는 그때 이미 그를 베고 있었는데 그러면 황만근의 상태가 뭐고? 유복자인 거 알겠나? 유복자가 뭔지 아나? 자식이 뱃속에 있을 때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신 거야. 남편을 여의고 황만근을 낳은 까닭에 학렬을 따서 이름을 지어줄 사람이 없어. 원래 학렬이란 게 누구도 지금 지윤이랑 시윤이는 집에 그 집안에 윤자가 돌림이가 친척이나 뭐 이렇게. 오빠랑 같긴 해요. 응? 오빠랑 같. 오빠도 그 지윤이가 지윤이는 언니는 작은 언니요. 작은 언니라 갖고 이제 그런 걸 학렬이라거든. 이름자를 갖게만. 내 쌤이 끝이 배잖아. 나는 좀 촌스럽다 생각하는데 우리 집안 사람들 다 끝에 배자야. 장남들이. 내하고 이름 똑같은 사람도 있다. 에? 그건 좀. 근데 한자가 달라. 아. 근데 야 성이 전씨고 끝에 이름이 배자밖에 없으면 가운데 들어갈 이름은 정해져 있잖아. 전물배 이렇게 할 수는 없을까 이가. 이렇게 내가 정배인데 촌에 가면은 이렇게 사촌 형님들이나 동생들 이름 보면 이렇게 희한한 전배도 있고 전전배, 오. 효배, 문배 뭐 이름 이런 식이야. 모임 무슨 웃긴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가 어른들이 우리를 부르잖아. 나는 정배야, 효배야, 문배야 이렇게 이름이 다 배자 돌림이니까 이제 그런 걸 학렬이라 그래. 이걸 따라야 된다고. 근데 첫째만 그래. 이제 둘째부터는 안 그러는데 촌에는 전부 이 배자 돌리면 다 따르는 집안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없으니까 학렬돼서 이름을 지을 사람이 없어서 집에서 우러러 보이는 산 만근산에서 이름을 받았다. 그러면 황만근 이름의 유래는 산 이름이지, 그지? 만근산은 신대 1, 2에서 삼리까지가 띠 모양으로 둘러 있는 천곡지를 병풍처럼 에워싸서 물을 가두고 또한 사천물을 대주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럼 결국 만근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만 개의 뿌리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마을의 뿌리겠지. 신대리 마을의 뿌리겠지. 누구지? 우리 여기 요 대신동을 기준으로 하면 뒤에 여기 구덕산 있지. 꽃동네 올라가 봤나?
롯데캐슬인데 그쪽 길 있잖아 벚꽃길. 저희 여기 안 여기 안 살아도 안 올라가 봤나? 다음에 쌤하고 가자 그러면. 오. 닭백숙 잘한다 저. 오. 쭉 올라가면은 그 산이 이 구덕산 엄광산 뭘 샀는데 이 산을 기점으로 너가 지금 터널을 다 그러니까 서구가 왜 중요한 도시냐면 옛날에 법원도 여기 있었잖아. 왜 중요한 도시냐면 사통팔달의 지역이야 여기가. 여기 그 말을 모르겠지 한자성어라서. 사하구에서 올라오면 너 대티터널 지나와야 돼 여기로. 사상구에서도 여기로 오거든. 구덕터널 타고. 부산역으로 가는 터널도 여기 다 있잖아. 그 산들이 서구를 다 싸고 있다 그렇게. 저기가 북쪽이고 여기 남쪽이거든. 그 저쪽 쭉 가면 뭐 나오노? 남포동 바닷가 나오잖아. 자갈치. 그 전형적인 배산 임수의 지역이라고 이 지역이. 그래서 우수 좋은 동네 여기가. 모래 밑에서 하고 알겠나? 사하구. 사하구가 모래 밑에 있는 동네라고. 그래서 사하구다. 사상구는 모래 둔덕 위에 있어 사상구고. 너가 지대가 낮다고. 그리고 너는 잘 모르겠지만 하단 있지. 너 학교에 있는 하단. 네. 하단 그 밑에 낙동강 학원 있고 있잖아. 거기 옛날에는 지금 아파트로 가락타운 있고 아파트로 바뀌었는데 옛날에 그게 좀 갈대밭이었대. 오, 대박. 선생님 너 나이 때만 해도 93 지하철 공사하고 갈 때 전부 갈대밭이었어. 총각 처녀들 거기서 많이 만났다. 우리 맨날 밤에 구경하러 가고 막 데이트하는 거. 배도 다닌 거 아나 거기. 네? 배도 나룻배도 있었고 그랬다니까 그때. 왜요? 그너잘 모르잖아. 90년대 초중반에. 90년대 초중반에. 멘칭이 안 된다. 90년대 초중반에 나룻배도 다니고. 네? 그 정도 90년대 중반이에요? 아, 90년대 중반이 아니라. 시끄러. 아이씨. 그랬던 시절이 있었다고. 너는 모르겠지만. 그 옛날 소 달구지 끌고 다니고 그랬다니까 그 동네. 참 이해를 못하겠네 진짜 이 사람. 하단 오거리 지금은 번화가지만 그때는 소가 달구지 소똥 막 저 도로에 흘리고 다니고 막 그랬다니까. 걸음 주고. 어? 봤으니까 내가 하는 얘기지. 90년대예요? 야 90년 돼도 벌써 한 30년 됐다. 그잖아. 네, 20년 전에 2000년이잖아. 아. 벌써 30년 됐다니까. 90년대 초면. 올해 21년이잖아. 30년 전 이야기라고. 미쳤다. 야 지금 너 대티턴을 지나오면 프로조 2차 세웠잖아. 지금 그 사람 입주하고 있잖아. 거기도 옛날에 사람들 물 지고 다니고 걸음 농사 짓고 했다니까. 트랙터 들고 와갖고 달동네였다 그 원래. 그 정도 50년대. 야 50대는 그 50대도 있었지. 그 마을이. 근데 그거 밀어버리고 지금 아파트 세운 거잖아. 와, 신기하다. 신기한 게 나도 신기해. 내가 벌써 나를 이래 묻다는 게. 30년 만에 이렇게 바뀐 거. 그지 엄청나게 크게 빨리 바뀐 거지. 30년 뒤에는 우리 날아다닌다. 날아다니지는 못하겠지. 누 3년 뒤에 딱 쌤 나이잖아. 네? 30년 뒤에 딱 쌤 나이잖아. 대박. 그전에 47쯤 안 되나 48. 서울하다. 30년 뒤에 그때 뭐 먹고 살래? 그런 거 생각해야 돼. 뭐야? 그래서 젊을 때 열심히 살아. 네. 그래 답이 나온다. 황만건의 어머니와 아들. 다시 황만건이라는 이름이 결국 동네 뿌리를 상징하는 이름이다. 됐지? 만건산 하다가 또 여기까지 했네. 황만건의 어머니와 아들 조선은 입맛이 까다로워 비린 반찬 입에서 먹지를 않는가 하면 비린 반찬이 있으면 밥상머리에 돌아 앉았다. 한 끼에 2번 상을 차리니 예사였다. 그러니까 조선은 이제 쉽게 말하면 그 손자지 손자. 황만건의 아들이다 그지? 그 황만건이 밥도 안 차리는 거야. 엄마 밥도 차려야 되고 아들 밥도 차려야 되고. 어머니 한 상 아들 한 상 있고 본인은 상이 없이 먹었다. 황만건은 하루는 하루 일이 끝나면 반드시 경기에 고기를 매달고 집으로 돌아왔다. 누구 주려고? 엄마랑 아들 주려고. 일을 한 동안 논 주변에서 잡은 붕어, 메기, 미꾸라지 혹은 메뚜기, 방아깨비라도 칩에 꿰어 들어왔다. 넌 메뚜기 안 먹어봤지? 네. 맛있어요? 꽃이다. 번데기 맛이다. 이렇게 먹으면 안에서 이렇게 그냥 그렇게 해요? 그렇지. 내장? 와우. 와우. 근데 앞으로는 앞으로는 그 식량 전쟁이라 하잖아.
총 쏘고 이런 전쟁이 아니고 그 귀뚜라미 같은 게 지금 대체 식량으로 하지만 니 먹어보면 다를 걸. 번데기 안 먹나? 번데기 안 먹나?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먹으면 중독될 걸 수가로 퍼먹고 있대요. 옥수수 맛있는데 번데기 탕을 왜 팔겠노 그러면 술집에서 안주로 초단백질이다. 하지만 너가 먹으면 다를 걸. 우리 때 간식이었어. 번데기를 팔았거든. 리어카에서. 지금 붕어빵 팔듯이 번데기하고 고동 하나 쪽쪽 빨아먹는 거. 조그만 거. 그걸 이렇게 종이에 내려갖고 10원 20원 얘가 팔았다니까. 우와. 그거 사 먹고 그랬지. 너처럼 피자 먹고 이런 게 아니고. 세대가 완전히 달라졌어. 아니면 뽑기 하나. 네 알죠. 저희 노란 거 이거 큰 그거 말고 이 자식아. 그건 똥까자고. 잉어. 잉어 붕어 칼 이런 거 있잖아. 이거 번호 맞춰갖고 하는 거. 너도 해봤나? 번호 맞추는 거 뭐예요? 번호 맞춰서 당첨되면. 당첨되면 pon거지 거. 그래 그거. 야 우리 하나 딱 지금 겹치는 거 있네. 세대 차이 느끼. 나는 그래 엄마 아빠들 학원에 오라 해갖고 그 옛날 얘기했으면 참 재밌겠다. 자 동네에서는 이따금 잡는 소나 돼지, 개, 닭, 오리, 토끼 같은 가축 모두 숨을 끊는 것에서부터 내장 손질하고 뼈에서 살을 발라내는 포정의 업에는 쉽게 말하면 이 뭐 포정이 뭐겠노? 도축하는 사람이 그런 일이란 말이야. 항만근이 반드시 필요했다. 그 항만근이 동네에서 잔치하고 이럴 때 짐승들을 잡는 건 항만근이 다 했단 말이잖아. 우리 아버지가 예전에 이제 닭을 어떻게 잡잖아. 목 밑에서. 아니야. 아니 닭을 털을 뽑아야 되잖아. 죽이고. 맨날 치킨 먹잖아니. 근데 왜 진짜. 그래? 죽이고 뽑는 거 아니야? 뽑고 죽여요? 아니 잘 들어봐.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닭이 우리 닭대가리 이런 말 쓰잖아. 이제 새가 조류가 좀 멍청하니까 앵무새를 빼고는 애들 되게 멍청하거든. 그러니까 얘가 죽어도 몸이 움직여. 진짜. 와, 안 궁금해요. 안 궁금하다고 그 웃긴 얘기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한테 이제 몸보신 해줄게라고 촌에서 씨암탉을 이렇게 생거를 잡아온 거야. 들고 온 거야. 닭장에 넣고 차에다 실어갖고 집에 우리 집에 이제 정원이 있었거든 어릴 때. 그 아버지가 원래는 닭목을 치고 털을 이제 물에 뜨신 물에 넣고 털 뽑고 그걸 이제 삼계탕처럼 백숙처럼 해가 먹고 이렇게 하는데 아버지가 이제 자기도 처음 잡아봤나 봐. 우리한테는 막 이게 많이 잡아봤다 얘기를 했는데 처음 잡아봤나 봐. 닭목은 좀 이처럼 비틀었거든. 근데 한 바퀴 돌려도 애가 움직여 다리를 계속 이렇게 날개랑. 그러니까 아버지가 여러 번 돌렸어. 이렇게. 근데 계속 움직이는 거야. 내가 옆에서 봤다. 한 6바퀴가 돌렸어. 이미 목은 부러졌잖아. 소리도 못 내고. 근데 다리랑 이게 날개는 계속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거짓말 아니야. 내가 진짜 봤어. 내가 그때 폰이 있으면 찍었었거든 그 영상을. 그래갖고 아버지가 왜 이래 안 죽노 이 새끼가 이래갖고 나왔거든. 나왔는데 닭이 온 마당을 돌아다닌 거라. 그 상태로. 그 상태로. 그래 아직도 그래 못 먹었다 결국. 무서워서. 한동안 닭을 요새는 먹지. 근데 더 웃긴 게 뭐냐면 닭이 목이 한 6번 정도 감았잖아. 정원을 이렇게 뛰는데 고기가 진짜 이렇게 되면 반대로 풀리면서 혼데 돌아다니다니까. 우와가 아니고. 근데 무서운데 웃긴 상황이잖아 그게. 그랬던 경험이 있다. 대박. 갑자기 생각나네 이거 보니까. 됐어. 수술. 그래놓고 지금 먹으면서. 수술이 필요해 오래도록 자주 하다 보니 어느새 뭐가 됐다? 전문가가 됐다. 그는 그런 일을 해주고 얻은 고기를 뜨고 굽고 찌고 데치고 삶고 그리는데도 이골이 났다. 어쩌다 그가 만든 음식에 숟가락을 대본 사람은 이구동성, 이것도 한자성어다. 다른 입 같은 소리란 말이다. 입은 다 다르잖아, 그지? 근데 같은 소리는 뭐? 지기네 이렇게 감탄했다고. 그러고 나서 남녀도소를 막론하고 희한하네 바보가. 잘 처먹고 바보가 이렇게 말하네. 하는 말을 덧붙이는 걸 잊지 않았다. 그가 만들어져 있는 조미료를 몰랐지만 재료가 가지고 있는 맛을 흠뻑 우려내어 조화를 시킬 줄 알았다. 황망 겁나 착한 애다 그제? 황망은 또한 책에 나오는 예법은 몰라도
염습이 뭐 시신 시신 닦는 거다. 염한다 하거든. 사람이 죽으면 사람 몸에 나 있는 구멍으로 모든 책이 다 나와. 눈물, 콧물, 귓물, 똥물 뭐 다 나오거든. 근데 시체를 그렇게 묻으면 안 되잖아. 시체에 대한 예의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 알코올 솜 같은 걸로 이렇게 다 닦아내. 근데 그걸 아무나 못 할까? 이거 시체를 닦겠다. 그러고 이제 수의를 입혀. 그게 염습이 돼. 산역은 시체를 마는 거. 시체 묻고 묘지를 만드는 거다. 염습과 산역 같이 남이 많은 일 거리는 누구보다 앞장을 섰고 동네 사람들도 서슴없이 그에게 그런 일을 맡겼다. 그러니까 마을에 오만때만 꾸준히 혼자 다 했다 그지? 똥구덩이를 파고 우리를 짓고 벽돌 찍는 일 또한 황만건이 동네 사람 누구보다 많이 했다. 마을길 풀깎기, 또랑 청소, 공동 우물 청소, 용왕제에 쓸 돼지를 산처럼 묶어서 내다가 싫다고 요동질하는 돼지에게 때때 옷을 입히는, 이거 한복 입히는 거대. 제물로 쓰는 거야. 그 누구는 돼지 잡는 거 본 적 없지? 돼지를 보통 망치로 때려서 잡거나 요즘도요? 돼지 잡으면 그래 해야 될 거야. 너무 잔인하다. 그러면서 돼지고기 먹잖아. 맛있잖아. 그러니까. 뭐 먹었지? 돈가스가 나왔잖아요. 근데 바닷가 쪽 마을은 나도 옛날에 우리 외갓집이 남해에서 돼지 잡는 걸 봤는데 그거는 통째로 그냥 넣어 산채로. 어떻게 그- 꽉 이렇게 하잖아요. 아니 그 무슨 가마가 큰 가마가 있는데 이제 불로 달구는 가마가 있는데 그 안에 산채로 넣거든. 돼지가 빽 소리 질러 그 안에서. 그러니까 마을마다 달라 잡는. 어떤 마을에서는 이제 망치로 때려 잡는 데도 있고 정수를 내리차고 이제 죽이고. 근데 돼지 그렇게 잡는다 들었는데 뭐? 돼지 이렇게 죽기 전에 이렇게 풀 같은 거 그 돼지 먹는 거 이렇게 먹이면서 돼지가 이렇게 그 맛있으니까 먹잖아. 그때 바로 뭐 이런 쇠 같은 걸로 힘을 탁 찔러서 죽여서 그래서 시장에 돼지 몸이 있는 거 웃고 있는 몸이 그렇게 죽인 거라는데. 그 돼지는 그거 할 때 그거 뭐고 제사? 제사 때 누가 돼지를 올리노? 돼지 머리를. 죄송해요. 제사 안 지어서 원래. 제사가 아니고 그거잖아. 이제 보통 뭐 개업식 같은 거 할 때 그 어, 영화 찍을 때 처음에 입에 이렇게 돈 물리잖아. 그래 아. 코에도 돈 물리고 하는 거. 그 나는 그러고 그 돼지 머리를 묻어야 되거든. 원래는 땅에 그렇게 하고 나서 근데 난 학원 오픈할 때 그게 귀찮아갖고 그냥 돼지 저금통 갖다 놓고 했다. 와 역시 멋지다. 저금통에 그냥 돈 넣으면 되잖아. 짱. 저래갖고 돼지 머리도 먹는데 너거 다. 네? 돼지 머리도 먹어봤잖아. 그렇긴 하죠. 응. 왜? 편육 안 먹어? 그 돼지 머리 눌린 거다 그거. 안 먹어봤대요. 안 먹어봤다고? 먹어보면 니 먹어봤을까요? 그건 미칠 걸 그냥. 명절에 먹어봤을 때. 번데기랑 같이 번데기 퍼먹고 그거 먹고 막 시끄럽게 할 거야. 자 세계적으로 유래가 드문 일은 그가 최고의 전문가였다. 아주 힘든 일이란 말이다 그지? 동네 일, 남의 일, 굳은 일은 언제나 그가 있었다. 그런 일에 대한 대가는 없거나 반값이거나 제값이면 공치사가 따랐다. 방거나 너는 우리 동네 아니고 어디 인정 없는 대처 읍내 같은 데 갔으면 진작에 굶어 죽어도 죽었다. 암만 바보라도 고마울 줄 알아야 사람이다. 아나 어른이나 너한테는 다 고마운 사람이니까 상 찡그리지 말고 인사 잘하고 다해라. 아이? 완전히 나쁜 새끼들이지. 황만건은 황제석 씨의 이런 긴 사설을 들을 때조차 벙글거렸다. 일이 끝나면 굽신굽신 인사를 했다. 춤을 추듯이 흥겹게. 그의 집에는 그가 수십 년 동안 만져온 연장이 그가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순서로 잘 정리되어 있었다. 그 연장들 역시 그의 집이나 어머니나 아들과 마찬가지로 그가 매일 돌보는 덕분에 윤기가 흘렀다. 아주 부지런한 사람이다. 그죠? 그는 집에 있는 모든 것을 일목요연하게 잘 알고 있어서 대부분 스스로 고장을 고쳤다. 특히 경운기는 초기 모델로 지금은 부품도 제대로 없는 고물 중의 고물이었지만 자주 망가지는 수레만 10번 넘게 갈았을 뿐 엔진이 달려있는 앞부분은 계속 고쳐졌다. 너 경운기는 알지? 알고 있지? 뭔지? 대충. 수레가 뒤에 달려있는 건 알고 있지? 엔진이 앞에 있고 손으로 이렇게 몰고 그거를 수레랑 연결해서 가거든. 근데 수레가 덜컹거리니까 수레는 자주 고치는데 엔진인 이 부분은 자기가 수레에서 지금 고쳐서 사용한다고. 그의 경운기는 구식인데도 하도 고친 데가 많아 그가 아니면 운전은커녕 시동조차 걸 수가 없었다.
자, 다음 위기 절정 결말 부분 중력 부분 줄거리. 그러던 어느 날 농가 부채 해결을 촉구하는 농민 걸기대회가 열리자 마을 사람들은 도청까지 경규를 타고 가서 농민들의 결의를 보여주자고 약속을 했다. 황망은은 걸기대회 전날 밤에 민씨와 술을 마시며 욕심 없이 정직하게 농사를 짓겠다는 소신을 드러내고 다음 날 어떻게 경규를 타고 가? 지 혼자 가자 그렇게. 딴 사람들은 뭐 트럭 타고 갔고. 일주일 뒤에 황망근은 돌아왔다. 그의 아들이 그를 안고 돌아왔다. 한 항아리밖에 안 되는 그의 뼈를 담고 돌아왔다. 지금 죽은 거죠? 화장을 했다 그지? 경기도 돌아왔다. 수레는 떼어내고 머리 부분만 트럭에 실려 돌아왔다. 황망근 아니면 그 누구도 작동시킬 수 없는 그 머리가 바보처럼 주인을 태우지 않고 돌아왔다. 그 일주일 만에 지금 죽어서 온 거야 그지? 자, 결말 부분은 황망근의 죽음하고 황망근에 대한 평가를 얘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황망근 황선생 동글뱅이 치고 황망근이라 하지 않고 이제 뒤에 선생을 붙이지. 황망근에 대해서 지금 이제 태도가 변하고 있다는 거다. 말투가. 어리석게 태어났는지는 모르지만 해가 가며 차츰 심지가 돌아왔다. 신령스러운 지혜가. 하늘이 착한 사람을 따뜻이 덮어주고 땅이 은혜롭게 부리를 대어 알껍질을 까주었다. 그리하여 후년에는 누구보다 지혜로웠다. 그는 누구에다 해결을 끼치지 않았듯 그 지혜로 어떤 수고로운 가르침도 함부로 남기지 않았다. 스스로 땅의 자손을 자처해 늘 부지런하고 근면했다. 사람들이 빚만 남는 농사에 공연히 뼈를 상한다고 했으나 개의치 아니했다. 사람 사이에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나 함께했고 공예는 자신보다 남을 내세워 뒷사람을 놀라게 했다. 이런 게 이타적이랬다 그제? 하늘이 내린 효자로 평생 어머니 복리를 극진했다. 아들은 따뜻하고 이해심 많은 아버지. 훈육을 할 때는 알아듣기 쉽게 마음으로 감복. 선생은 천성이 술을 좋아했는데 사람들은 선생이 가난한 것은 술 때문이라고 했다. 선생은 어느 농사꾼보다 부지런했고 농사일에도 이거 있었다. 문중의 땅과 집안의 땅과 나이가 들어 농사가 힘에 붙인 사람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지었다. 자기 땅은 없제? 농사를 짓 때 땅에서 억지로 빼앗지 않고 남으면 술을 빚어 가벼운 기운은 하늘에 바치고 무거운 기운은 땅에 돌려주었다. 이 무마잖아. 술을 빚어서 가벼운 기운은 하늘에 바치고 무거운 기운은 땅에 돌려줬다. 이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술 갖고 이제 제사 같은 거 지내잖아. 하늘에 바친다는 그 말은 그 말이고 나머지는 자기 먹어야 되겠지. 먹고 나면 오줌 쌀까 이가 그 땅으로 간단 말이야.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 그건 뭐 필기할 것도 아니고. 혹시 이해가 안 될까 봐. 그러므로 선생은 술로서 망한 게 아니라 술의 물감으로 인생을 그려나간 것이다. 선생이 마시는 막걸리는 밥이면서 사직의 신에게 바치는 헌주에다 바치는 술이었다. 힘의 근원이었고 낙천의 뼈였다. 너가 나중에 남자를 만날 때도 그걸 생각해야 돼. 술을 먹어보면 인마가 어떤 사람인지 알거든. 술 먹고 개가 되는 놈이 있고, 응? 술을 먹어도 끝까지 정신 차리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을 잘 봐야 돼. 중요한 건 너가 더 세면 어쩌지? 술이 너가 더 세면 남자보다. 그래야 볼 수 있잖아요. 걘지 아닌지. 아니지, 니도 근데 여자도 그런 여자 되게 많대. 술 먹고 개 되는 여자들. 남자도 조심해야 돼 그런 여자를. 전일에 선생은 경기를 끌고 면 소재지로 갔지만 경기를 타고 온 사람이 없어 같이 갈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 선생은 다시 경기를 끌고 백리길을 달려 약속 장소인 군천까지 갔다. 가는 동안 선생은 여러 번 차에 부딪힐 뻔했다. 마른 봄바람에 섞인 먼지가 눈을 괴롭혔다. 날은 흐렸고 추웠다. 이윽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경기에는 가려주는 게 없잖아, 그지? 경기에는 비를 피할 만한 덮개가 없어 선생은 뼛속까지 젖어든 추위에 몸을 떨었다. 선생이 군청 앞까지 갔을 때 이미 대회는 끝나고 아무도 없었다. 다 트럭 타고 갔으니까. 어머니에게 가져다 줄 생선을 사고 몸을 녹인 선생은 날이 어두워지는 줄도 모르고 경운기에 올라 집으로 향했다. 누구 갖다 주려고 누구 음식 밥 해드려야 되잖아. 생선 갖고. 경운기에는 빠르게 달리는 차량의 주위를 끌만한 표지가 없어 선생은 몇 번이나 사고를 당할 뻔했다. 너 저 촌에 이게 아빠나 엄마하고 같이 촌에 가보면은 경운기 타고 가는 국도에 왕복 2차선 도로에 딸딸딸딸 하면서 가는 경운기 있잖아. 본 적 없나 한 번도? 도로에서? 시골을. 아니 뭐 경주나 이렇게 뭐 가기도 하자. 뭐 여행 가 하도 오래됐 몇 년 지났으니까 이제 그것도 경기가 많이 느려. 거의 사람 도보 수준이거든. 그러니까 우리 차 앞에 만약에 국도에서 가고 있는데 우리 차 앞에 경운기가 있으면은 이게 추월해서 가야 되는데 맞은편에서 차가 오면 추월을 못 하잖아. 이 경운기 때문에 차가 막 여러 대 뒤에 밀리기도 하거든. 밤 되면은 이 경운기에 만약에 야광 표시나 이런 게 있으면 괜찮은데 불도 안 들어오거든 뒤에. 앞에 경운기 있는지도 몰라. 그래서 사고도 많이 난다 그것 때문에. 그 얘기다 여기서.
그때마다 멈췄다가 다시 출발하면 시간은 점점 늦었다. 어두워지면서 경기는 길 옆에 논으로 떨어졌고 수레는 부서졌다. 결국 선생은 그 밤 안으로 집에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다. 선생은 경기에 실려있는 땅의 젖에 취하여 경기 옆에 앉아 경기를 지켰다. 결국 경기 지키다가 이제 얼어 죽은 거야. 황만건은. 그러나 경기는 선생을 지켜주지 않았다. 추위와 졸음으로부터 선생을 지켜주지 못했다. 선생이 좀 더 살았더라면 난세의 혹염에 그늘의 덕을 널리 베푸는 큰 나무가 되었을 것이다.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아니하고 감탄하지 않는 삶이었지만 선생은 깊고 그윽한 경지를 이루었다. 보라, 남의 비웃음을 받으며 살면서도 비루하지 아니하고 홀로 할 바를 이루어 초지일관하니 이 어찌 하늘이 낸 사람이 아니할 수 있겠는가? 이 어찌 하늘이 내고 땅이 일으켜 세운 사람이 아니랴. 단기 4330년. 이거는 서기로 바꿔놔라. 1997년이다. IMF 터지네. 5월 20일. 본디 묘지에나 쓰일 것이지만 천지를 대영혼의 집으로 삼은 선생인지라 아무 쓸모도 없는 이 글을 세터말로 신대리다. 신대리. 이또 공간적 배경 세터 신대. 세터 마을로 기농했다가 이룬 것 없이 다시 도시로 흘러가며 남해인 민순정이 엎디었으다. 이게 민씨제. 그러니까 묘비명은 민씨가 쓴 거다, 그제? 그러면 이 사람은 다시 도시로 간단 말은 귀농했다가 도저히 여기서 못 살겠다고 지금 도시로 다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이 납니다. 학습 활동 잘 확인하시고 공방전은 했다고 안 했다고? 55쪽 했어?